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은희야, 선배가 처음으로 반말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귀와 목을 어루만졌을 때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거기에 그의 따스한 손길이 내 귓볼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내 나이를 잊게 했다. 여전 5살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가슴속에선 스물의 떨림이 되살아났다.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윤희입니다. 역 5살. 이 나이에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하지만 이 사연이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흔히들 말하죠. 나이 들면 사랑도 설렘도 몸의 욕구도 사라진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7년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손주들 얼굴이나 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몫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난 선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강민호 선배. 나보다 1살 많은 예수 녀석. 대학 시절에도 인기가 많았던 그 선배가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엔 그저 반가운 옛 친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은혜 씨, 여전히 아름답네요. 선배의 말에 그저 사교적인 인사련이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부터 가슴이 살짝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도 놀랐어요. 이런 감정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고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강민호 선배도 일찍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은혜 씨. 강원도 펜션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친구로서 부담 없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남자와 둘이 여행이라니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12회 전 그 강원도 여행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의 펜션에 도착했을 때 우리 둘 다 어색했어요. 각자의 방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나무 테라스에서 바라본 밤하늘의 별들이 눈안이 반짝이던 그 밤 강민호 선배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을 때에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아직도 손이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 처진 뺨 흰 머리카락까지. 그런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앞 작은 계곡을 산책하며 나눈 대화들. 우리는 지나온 삶의 아픔과 기쁨 후회와 감사함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은희야, 선배가 처음으로 반말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귀와 목을 어루만졌을 때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강원도 펜션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귀가 이렇게 예민한 부위였나 싶을 정도로 그 입술이 귓가에 닿았을 때의 전율이 아직도 생생해요. 낮고 따스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속삭이던 민호 선배.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12회 전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의 60대 중반의 10대처럼 설레다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에서 자주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한강변도 걸었죠. 그렇게 3달이 지났을까요? 민호 선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있어? 집에서 요리해 줄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배의 집, 우리 둘만의 공간.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그날을 위해 새 원피스도 사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고요. 거울을 보는데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가? 내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선배의 아파트는 깔끔했어요. 오래 혼자 살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그의 섬세한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선배는 직접 준비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와인도 한 병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러다 실수로 와인을 조금 흘렸는데 닦으려던 그의 손과 제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배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어요. 주름진 손등 위로 그의 엄지손가락이 부드럽게 원을 그렸습니다. 시네. 말없이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으며 그는 내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귀 뒤쪽부터 목덜미까지 부드럽게 스치는 그의 숨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 선배의 손이 내 귀를 감싸고 귓불을 살짝 어루만졌을 때의 그 감각. 마치 낡은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자 오랜만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귀가 이렇게 민감한 곳인 줄 몰랐어요. 제 말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감각을 지닌 부위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귀의 감각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 말을 증명하듯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어 그의 손이 내 목으로 이어졌어요. 목 뒤쪽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부터 시작해 천천히 내려오는 그 손길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손길은 마치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다듬는 것처럼 섬세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천 그의 손길 모든 감각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젊어질 때보다 더 깊고 섬세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두르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하나의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키스했어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입술의 감촉, 혀끝의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소파에 기대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기대감이 생겼달까요? 천천히 하나씩 서로의 감각을 깨워가는 이 과정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던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그의 집을 나설 때 마음 한편에는 설렘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민호 선배의 손길이 남긴 감각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귀와 목을 어루만지던 그 부드러운 접촉이 마치 제 피부에 각인된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잡힌 눈가와 처진 볼살 흰 머리카락. 그런데도 눈빛만은 마치 스물의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민호 선배와 나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어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그의 집이나 제 집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서로의 감각을 깨워가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귀화목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입술로 이어졌어요. 키스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키스가 그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통과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키스 자체가 하나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때 온몸에 전율이 퍼져 나갔어요. 숨결이 섞이고 혀가 만나는 순간의 떨림. 그 모든 감각이 이전보다 더 깊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젊었을 때는 이런 섬세한 감각을 놓쳤을까요? 아마도 너무 서둘렀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제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민호 선배가 조심스럽게 내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껍게 입은 바지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 온기가 새로운 떨림을 가져왔어요. 허벅지. 특히 안쪽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벅지 바깥쪽부터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이 몸 안에서 퍼져나갔어요. 네. 마치 오래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잔물결처럼 그 감각은 허벅지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민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바지 위로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지만 그 접촉만으로도 내 몸은 충분히 반응했습니다. 몸의 감각이 나이와 함께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단지 잠자고 있었을 뿐. 적절한 자극에 의해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는 나에게 허벅지를 어루만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깥쪽부터 시작해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스치듯 만지는 것, 때로는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 그 모든 접촉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입술과 귀목 그리고 허벅지라는 4개의 감각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여전히 옷은 벗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 위로 느껴지는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니까요. 세상은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더 느리게, 더 부드럽게, 더 우회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었을 때는 몰랐던 깊은 쾌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 선배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 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너무 급해서 놓쳤던 미세한 감각들을 이제는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마치 인생의 선물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신체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도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선배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하룻밤 같이 보내면 어떨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성적인 의미를 넘어서 밤부터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같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고 깨어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물론 자녀들 몰래요. 아이들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요. 아직은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밤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어떤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을 기뻐하는지, 어떤 순간에 불편해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민호 선배와의 관계는 제 인생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도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반년 정도 지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연락이 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선배의 건강 소식은 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간암 초기. 다행히 발견이 빨라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컸어요. 병원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그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릴까봐 두려웠어요. 민호 선배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병원에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바깥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 선배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퇴원하는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희야, 일어나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병으로 인해 약해진 몸, 줄어든 체중,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런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뺨에 손을 대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미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질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호 선배의 회복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었어요. 몸의 감각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퇴원한 달 후 우리는 다시 서로의 감각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느림이 주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귀와 목, 입술과 허벅지. 이전에 탐색했던 감각의 지도 위에 이번에는 가슴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했어요. 민호 선배의 손이 내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나이 들어 처진 가슴. 잃어버린 탄력.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워. 그 한마디가 내 불안을 씻어주었어요. 60대 중반의 여성 가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다는 건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호의 손길은 부드럽게 가슴을 감쌌어요. 옷 위로 느껴지는 그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퍼져 나갔습니다. 가슴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변하는 부위라고 해요. 하지만 적절한 접촉은 여전히 깊은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에게 가슴을 어루만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깥쪽부터 시작해 천천히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 이동하는 것.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는 것. 때로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스치듯 만지는 것. 이렇게 우리는 5번째 감각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호 선배의 회복은 계속되었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들. 그 집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민호 선배가 내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젊었을 때엔 늘 콤플렉스였던 부위였어요. 두 아이를 낳고 남은 군살, 나이가 들며 처진 살. 하지만 민호의 손길 아래에서는 그런 콤플렉스가 사라졌습니다. 아랫배는 우리 몸에서 매우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민호의 손이 그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온몸의 열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6번째 감각의 지도를 완성했어요. 귀, 목, 입술, 허벅지, 가슴, 그리고 아랫배. 이 6부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선배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감정의 유대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선배가 제안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는 게 어떨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내 아들과 딸, 그리고 민호 선배의 아들. 그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각자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반면 민호 선배의 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점차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제가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고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 선배와 나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 나이의 법적인 결합의 의미는 크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 선배와의 삶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물론 민호 선배와 함께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며 만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의 교류.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선배도 자주 놀러 왔어요. 때로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실버타운 직원들도 우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60 후반의 나이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어딘가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이 났어요. 이후에도 몇 번 그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실버타운 내 도서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문학 코너 앞에 서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한 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윤상준이었습니다. 68세 전직 대학 교수였어요. 1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실버타운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태극권 수업도 듣고 계신가요? 도서관에서 헤어질 때 그가 물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실버타운 정원에서 태극권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참여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좋답니다. 그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수락했어요. 어차피 아침 시간은 여유로웠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선배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배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건 언제나 축복이지. 태극권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 열심히 배우고 와. 민호 선배의 너그러운 반응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관계는 충분히 견고했고 서로를 신뢰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정원에서 열리는 태극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상준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강사는 50대의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처음이라 많이 서툴 수도 있어요. 제 말에 상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다 그랬으니까요.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상준 씨는 가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동작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안내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빨리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태극권의 느린 움직임과 깊은 호흡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차분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상준 씨가 제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저 수업 후의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실버타운 내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생 국문학을 가르쳤고 시집도 2권 냈다고 했어요.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은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 하지만 민호 선배와의 관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났고 목요일 태극권 수업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업 후 차를 마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 매주 2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준 씨와의 대화는 편안했어요. 그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때로는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의 지성과 유머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또 한 명의 입주민과 마주쳤어요. 그녀의 이름은 서미라였습니다. 66의 나이로 과거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어요. 미라 씨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태극권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셋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태극권 수업 후 차를 마시고 가끔은 실버타운 내 영화 상영회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출해서 인근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상준 씨와 미라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 살짝 가까워진 거리감. 그것은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선배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마치 내가 이미 경험한 행복을 그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같았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미라 씨가 말할 때 상준 씨의 눈이 부드럽게 빛나는 모습. 상준 씨가 농담할 때 미라 씨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
그들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은혜 씨, 혹시 상준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놀라지 않는 척 대답했어요. 좋은 분이죠. 지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것 같아요. 미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상준 씨가 저한테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둘이서요. 아,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미라 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 실례되는 말을 했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기뻐서요.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미라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볼을 붉히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상준 씨를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설렌다고.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미라 씨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설레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제 말에 미라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씨는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이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실버타운에서는 민호 선배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라 씨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네, 있어요. 오래된 지인인데 3년 전부터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미라 씨의 눈이 커져졌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다니. 나이 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는데 미라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상준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태극권 수업이 끝난 후였어요. 그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라 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준 씨는 미라 씨에게 호감이 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어색하다고요.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미라 씨도 상준 씨를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은혜 씨가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상준 씨와 미라 씨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고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도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 씨가 들떠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상준 씨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안아주었다는 것,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는 것, 그리고 손등에 가볍게 입술을 댄 것까지. 미라 씨는 마치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준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미라 씨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거라며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내비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그 말에 제가 조언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귀와 목 그리고 입술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조언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저는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천천히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처럼 서두르면 오히려 감각을 놓치게 되죠. 상준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동안 민호 선배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선배에게 상준 씨와 미라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큐피드가 되었구나.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고 도왔으니까요. 3일 후 미라 씨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미라 씨는 작은 목소리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나눈 대화들, 석양이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산책, 그리고 처음으로 나눈 키스까지. 미라 씨는 수줍게 웃으며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상준 씨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녀의 반응을 살폈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왔는지. 은혜 씨가 알려준 대로 정말 귀와 목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찌나 특별하던지. 미라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니 기뻤습니다. 이후 상준 씨와 미라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방으로 가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실버타운 내에서도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 씨가 비밀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은혜 씨, 혹시 가슴과 허벅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라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제주도에서는 키스까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은데 친구처럼 가까워진 미라 씨에게 솔직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천천히 진행하는지, 서로의 반응을 어떻게 살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일주일 후 미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층 더 밝아져 있었어요. 단지 육체적인 충족감 때문만이 아니라 상준 씨와 나눈 깊은 교감으로 인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혜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감사해요. 미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행복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쁨이었어요. 상준 씨와 미라 씨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자녀들에게도 관계를 알렸고 다행히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삶도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실버타운을 나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상준 씨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정원이 있는 집, 그곳에서